추세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백신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개발이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협조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1년 반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빨리 나오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백신이 개발은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아야 되니까 거의 77억 개를 만들려면 그 만드는 시간 다 그 맞을 사람들에게 전부 배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진짜 길게는 개발된 다음에도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게 해결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형태인가, 그거를 같이 찾는 게 그게 지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감염병은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공쇄 정책,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감염자가 입국을 하면 그 사람 추적해서 저 접촉자들을 모두 다 격리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진행하는 그 형태가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단계가 우리나라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초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중국 이외에 지역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된 첫 번째 나라가 사실 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역 감염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또 의료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잡는 데는 메르스로 먼저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게 한번 경험이 그게 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스나 메르스를 한번 겪었던 나라들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사스나 메르스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피해도 없었던 유럽이나 미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잘 대응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삼는다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지는 무왕자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전국민 대상의 항체 검사 자료를 근거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이 늦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언택트라는 조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하는 방식, 기업 활동하는 방식, 새로운 비즈니스, 기존의 비즈니스들도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 이런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회들은 많아질 겁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기 뒤에는 오히려 약한 회사들은 정리되고 강한 회사들만 나중에 살아남는 그 승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확신을 투자가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언택트 비즈니스 새로운 게 많이 생기긴 할 텐데 기회를 잡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되고 또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뭐 나와도 정치권에서 오히려 싹을 죽일 가능성들이 보여서 그런 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이 산업계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걸 넘어서 거의 정부나 정치가 산업계에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뭐 국가주의적인 사고하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우리가 끌고 간다. 우리가 기업의 뭐 왕이다. 또는 개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업이나 개인들의 그 자율성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거 우리 말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 정부 아래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율성이 빼앗기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가 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자 먹히지도 않을 텐데 도전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침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기업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활발하게 하지도 못하고 개인들도 활발하게 창업하고 뭐 나서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이런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업할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말로는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국민 세금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그게 또 나쁘게 작용하면은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겁니다. 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 규제입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 말로는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규제에 해당되는 법을 계속 이렇게 발의하고 만들고 규제가 사실 없어지지 않는 게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올 때 그것을 허용을 하고 가능하면 길을 터주고 일을 할 수 있게, 대신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산업 분야를 건드려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부는 욕을 먹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줘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정치를 해보면서 저도 깨달은 게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어디에 쓰는가? 욕먹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지지율 유지를 해서 그 다음 정치적인 정권 유지를 하려고 그걸 쓰면 그거야말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자기 것처럼 가로채는 거죠. 국가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야당에서도 사실은 저는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요. 사실 야당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것은 보수의 자산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려고 하는 노력,